강물은 흐르되 그 물길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영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 700리, 그 장엄한 물길 위로 바람을 품은 누런 광목 리크 하나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황포 돛배.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나무를 바다로 실어 나르고 들판의 곡식을 장터로 옮기며 멀리 떨어진 사람의 안부와 그리움까지 함께 실어 나르던 삶의 길이었습니다. 강은 말이 없었지만 그 위를 오가던 돛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벚꽃 흩날리는 나루터에서 누군가는 떠났고, 가을이면 안개 짙은 새벽 강가에서 누군가는 돌아왔습니다. 기다림과 약속, 눈물과 희망이 황포 돛배의 곶자락마다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잇고 마을과 세월을 잇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까지 이어주던 낙동강. 오늘 우리는 그 잊혀진 물길 위로 다시 한번 노를 띄워보려 합니다. 바람 따라 흐르고 시간 따라 사라졌지만 아직 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그리고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가던 황포 돛배의 이야기를. 소금 한 줌에 눈물을 싣고 곡식 한 가마에 희망을 담아 넘던 거친 여울목. 오늘 우리는 정사에서 차마 기록하지 못한 강물 아래 가라앉은 민초들의 뜨거운 야사를 찾아 돛을 올립니다. 글자를 모르는 유옥년 할머니가 왜 빗금을 긋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일화입니다. 누군가는 할머니를 바보라 비웃었으나 할머니는 배고픈 나그네가 밥값을 떼먹는 것이 아니라 기약 없는 동행을 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빗금은 수치가 아니라 척박한 세월을 버티게 한 서로의 온기였습니다. 물결이 거세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면 뒤따르던 황포 돛배는 제기를 멈추고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배가 여울을 넘을 수 있도록 긴 밧줄을 던져 함께 당겼습니다. 내 배의 짐보다 남의 배의 목숨을 먼저 챙겼던 사공들의 집단지성. 그것이 낙동강의 진짜 물길이었습니다. 낙동강 700리 물길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세 갈래의 거대한 물줄기가 서로의 몸을 섞는 장엄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경북 예천의 삼강나루입니다. 내성천과 금천, 그리고 낙동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곳은 옛날부터 영남대로를 오가던 선비들과 보부상들의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는 모든 일을 너그럽게 품어주던 한 여인의 따스한 등불, 삼강주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홀로 흐를 때 외롭고 함께 흐를 때 비로소 길을 만듭니다. 여기 경북 예천의 삼강나루는 내성천의 부드러움과 금천의 단단함, 그리고 낙동강의 묵직함이 서로의 몸을 섞어 비로소 우리라는 커다란 이름을 얻는 곳입니다. 예부터 이곳은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와 전국을 누비던 보부상들이 짐을 풀고 숨을 고르던 인생의 간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 이유는 눈앞의 절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굽이치는 여울목마다 길 잃은 나그네를 모든 일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이름 없는 이들의 온기가 여전히 강바람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삼강나루 한편에 자리한 낡은 주막. 이곳의 마지막 주인 유옥년 할머니는 그를 깨치지 못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엌 벽면에는 세상 그 어떤 유려한 문장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으로 벽을 긁어 새긴 무수한 빗금들. 흰 줄은 막걸리 한 사발, 짧은 줄은 한 사발.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한 장부가 아니라 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그네들에게 건넨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으니 배부르게 먹고 가게나. 주모의 이 한마디는 거친 강바람에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 여겼을지 모르나 할머니는 떼어먹힐 외상값을 걱정하는 대신 다시 길을 떠날 나그네의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는 너그러운 품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 벽면의 빗금들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숫자와 계산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사람의 온기만이 유일한 기록이 될 수 있음을 저 낡은 흙벽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루터를 떠난 배가 마주하는 것은 비단 잔잔한 윤슬만이 아닙니다. 낙동강 700리 길목마다 도사린 험한 여울목은 베테랑 사공들에게도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낙동강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닌 공존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서가던 배가 거센 물살에 휘말려 갈 길을 잃으면 뒤따르던 배는 제 갈 길을 멈추고 기꺼이 닻을 내렸습니다. 사공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굵은 무명밧줄을 던졌습니다. 내 배의 짐을 떨어 남의 배를 끌어올리고 서로의 돛을 맞대어 거센 바람을 함께 맞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강물 위에서 맺어진 끈끈한 생명의 연대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살피는 그 우직한 마음들이 모여 낙동강은 비로소 단 한 척의 배도 포기하지 않고 저 넓은 바다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강물이 마침내 바다의 품에 안깁니다. 700리 물길 동안 만났던 거친 여울도, 나그네를 너그럽게 품어주던 삼강의 주막도 이제는 모두 바다라는 거대한 이름 하나로 녹아듭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제 몸을 낮추고 바다는 강물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비웁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센 역풍에 돛이 흔들리고 홀로 걷는 길 위에 외로움이 사무칠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강물은 단 한 번도 바다를 향한 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본 낙동강의 이야기가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따뜻한 위로 한 줄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강물은 늘 앞으로 흐르지만 그 속에는 지나온 시간과 사람들의 마음이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품어주며 함께 흐를 때 우리 인생이라는 배 역시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항해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700리, 그 굽이치는 물길 위에서 오늘도 묵묵히 삶을 건너는 여러분의 평안한 동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하나의 따뜻한 길 위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